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추행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 처분된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회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정의 뜻을 밝힌 가운데 광주 전남 일부 선거구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의 대결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 박 예비후보는 성추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제명 결정은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치 세력이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의 주장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주장은 무시한 채 한편의 얘기만 손을 들어서 전격적으로 제명해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 예비후보는 제명 처분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유력 후보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목포시장 선거 외에도 민주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도 일단 재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무소속 출마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편단이 오면 그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전남 지역 일부 현역 단체장도 컷오프될 경우 무소속으로 민주당 후보와 맞붙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소속 현역 단체장이 버티고 있는 장흥군수와 고흥군수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의 조직력과 지역 내 입지를 다져온 만큼 민주당 후보와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합니다. 민주당 경선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경선 결과에 따라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가 민주당과 무소속 간 치열한 본선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6.1 지방선거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군수에 맞서서 민주당 후보 7명이 도전장을 낸 장흥 군수 후보와 김순호 군수 등 민주당 후보 4명과 무소속 후보 4명이 뛰어든 구례 군수 후보를 유승용, 박상훈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드립니다. 정종순 현 군수는 무소속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재임 기간 사업 완수를 약속합니다. 소방의 중심, 물리무향의 중심, 스포츠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살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태수 후보는 의정 경험을 내세우며 문화관광 스포츠 산업 육성을 강조합니다. 문화관광재단을 새로 설립을 해서 전국에서 최고에 가는 우리 장흥 문화특구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후보는 중앙부처 행정 경험을 내세우며 농업과 관광에 역점을 둡니다. 농촌 생활과 어우러진 역사 문화를 관광 활성화한다면 사람이 모여드는 농촌 특별도시. 김성정 군수는 군정 경험을 내세우며 예산과 인구 증가, 관광 활성화를 약속합니다. 장흥의 문화, 역사, 관광 자원을 계승 발전시키고 또 창조해서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사순문 후보는 중앙부처와 의정 경험을 내세우며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약속합니다. 문화관광 산업이 육성이 되면 유동 인구가 또 늘어나게 되고 인구 소멸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춘 후보는 오랜 행정 경험을 내세우며 힐링 관광과 농업 분야 육성을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치유 힐링 1번지를 만들겠습니다. 친환경, 스마트 농수축산업 기반 조성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조재원 후보는 행정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복지와 농업 분야 발전을 강조합니다. 동네 요양원 설립 운영 등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시티를 조성해서 소득이 보장된 젊은 장을 건설하겠습니다. 홍지영 후보는 민주당 대변인 경험 등을 내세우며 문화관광과 신산업 육성을 약속합니다. 장흥을 다시 민주당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증명된 후보, 유능한 혁신 군수가 되겠습니다. 장흥 군수 선거는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라 무소속 현 군수와 맞대결로 치러집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8명이 출마한 구례 군수 선거. 김순호 현 군수는
행정의 연속성과 관광 분야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약속합니다. 치유와 힐링의 그런 관광 메카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구례만의 관광 느리상세를 만들 것입니다. 민주당 중앙당에서 활동을 해온 박양배 후보는 국민 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강조합니다. 녹색 에너지, 로컬 브랜딩을 통한 소득 창출 및 증대를 통해 국민들의 민생 경제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동수 후보는 인구 유출의 해법으로 구례 관광대학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관광대학을 설립하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늘고 인구가 늘면 자동적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왕혜전 후보는 탄탄한 인맥을 통해 지역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호소합니다.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구례를 K푸드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무소속 김송식 후보는 군 행정에 대한 불신 해소를 최우선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공정하면은 줄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투명하면은 군정이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창호 후보는 농업 인구 감소 등의 대책으로 농민수당 확대를 제안합니다. 1년에 60만 원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120만 원으로 확대해서 2023년부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정현택 후보는 자연자원에 문화예술을 더해 구례 관광을 살리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관광에 문화와 예술을 같이 스며들게 해서. 최성현 후보는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 국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고 다짐합니다. 갈등과 반목이 심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을 펼치겠다 하는. 구례 군수 선거는 민주당 경선 이후에도 무소속 후보와의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후보자 면접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갑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오늘 광주시장 후보 4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해 이번 주말쯤 경선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재심과 이의 신청을 한 후보가 있는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후보를 제외한 3개 구청장 후보와 전남시장 군수 후보들을 대상으로 오늘 면접을 진행합니다. 전국 원전에 설치된 수소 폭발 방지 설비인 수소 제거 장치의 성능 실험에서 불꽃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말 추가 실험에서 불이 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0년째 수소 제거 장치의 안정성 문제를 지적해온 영광 지역 주민들은 이 장치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 공급이 끊겼을 때도 수소를 없애 폭발을 막는 수소 제거 장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같은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모든 원전에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독일 실험에서 불꽃이 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성능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난 2월 2차례 국내 실험에서도 불꽃과 화염이 나타나 안전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3차 실험에서는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수소 농도를 8%까지 올리던 도중 농도 7%에서 장치 내부에 불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험에서 잇따라 문제가 생기자 2013년부터 수소 제거 장치의 안전성과 품질을 지적해온 한미던전 인근 영광 주민들이 장치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엉터리 수소 제거기 철거하라! 주민들은 도입 당시부터 검증서 위조 등의 논란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장치를 승인해 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전 화재 방호 규정에 따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위험도 분석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원안이나 화재와 방폭에 취약한 파를 즉각 철거 지시하고 재설치 인허가 시 화재 방어와 방폭에 대한 검토를 하여 영광 군민의 안전이 확인되기 전에는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시켜라. 한미던전 민간감시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성능 실험을 참관한 뒤 추가 안전성 검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순천시가 도사동 새뜸정원과 별량면 미래숲속정원 등 5곳을 개방정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방정원으로 등록되면 정원주는 정원관리 재료비 등을 지원받고 정원은 일반에 공개됩니다. 광양 초남공단 화물차고지에 수소 자동차와 버스 등 수소 충전을 위한 액화 수소 충전소가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됩니다. 광양시는 이번 달까지 성황동에 복합 수소 충전소를 완공하고 올해 말에는 금호동 태금역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수소 충전소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가정에 수돗물 공급을 시작한 지 111년 만에 상수도 보급률 100%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현재 추진 중인 해저관로 매설 작업이 다음 달 외달도까지 연결되면 목포시의 부속섬 전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3년 만에 열린 목포 유달산 봄축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펼쳐진 유달산 봄축제는 가상 공간에서 펼쳐지는 메타버스와 유달산 관광자원을 SNS로 인증하는 온 오프라인 연계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 시민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기준 3,900여 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43만 7천여 명으로 전체 시민의 30.6%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1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꾸준히 줄면서 2월 말 수준과 비슷해졌습니다. 전남 지역도 최근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누적 확진자는 48만 1천여 명입니다. 무안군이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 차별과 체불 등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관련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을 받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공문을 내렸고 이와는 별도로 군 차원의 전수조사를 시행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무사를 선임해 차별의 여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청년 행정인턴의 학력 차별 논란에 대한 KBS의 보도와 관련해 학력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 지역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모든 청년은 행정인턴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청년 행정인턴의 지원 자격을 대학생에 한정한 것은 학력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낮 동안 봄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 광주 28도, 화순과 곡성 29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30도에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남 해안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전까지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짧게 나타나는 곳들이 있겠고요.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화순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곡성 29도, 순천 26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1도, 영암 25도, 강진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8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비가 그치고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